위대한 영국,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유럽의 자존심, 대영 제국.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로 세계를 찍어 눌렀던 영국. 그런데 지금 영국은 팍팍한 수준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추락을 겪고 있습니다. 숫자가 먼저 말합니다. IMF 세계 경제전망 기준으로 2025년 명목 GDP에서 인도는 영국을 앞서는 걸로 잡힙니다. 표에서 인도는 더 위, 영국은 그 아래. 이건 단순한 순위 놀이가 아닙니다. 과거로 먹고 살던 나라가 현재를 만드는 나라에게 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건 국민의 체감입니다. 영국의 문제는 경기 좀 안 좋네가 아니라 생활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삐걱이며 미래가 얇아지는 겁니다. 왜 런던에선 하수 문제가 뉴스가 되고, 왜 무료 급식이 아니라 푸드뱅크가 일상이 되고, 왜 추운 집에서 난방을 아낀다가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됐을까요? 오늘은 영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 방에 폭발한 사건이 아니라 천천히 썩어온 구조를 기준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착각. 우린 아직도 강대국이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선점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선도국에 덫이 있어요. 내가 먼저 했으니 내가 계속 앞설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제조업의 경쟁력, 생산성의 근육, 기술혁신의 속도를 꾸준히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붙잡았냐? 금융과 부동산입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구조로 가면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제조기술 생산성이 약해진 나라의 금융은 결국 실물 기반 없는 유리탑이 됩니다. 그리고 유리탑은 충격 한 번이면 금이 갑니다. 둘째는 영국의 민낯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는 올랐다. 영국 사람들의 분노는 단순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영국의 생활비 위기, 인플레이션 충격은 실제였습니다. 2022년 가을-겨울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 시기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큰 사회 문제로 번졌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원래 임금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임금이 체감상 따라가지 못했다는 불만이 폭발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임금 생계 부담을 다룬 분석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가계가 버티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여러 매체에서 이어졌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물가 충격은 한두 해 버티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물가만이 아니라 기반 체력 생산성 투자 산업 구조이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진짜 핵심 생산성이 죽었다. 경제의 바닥 체력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살아있으면 위기가 와도 다시 뛰어오릅니다. 생산성이 죽으면 나라는 기력 없는 부자가 됩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금융으로 먹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금융은 실물 경제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금융은 빨리 부를 만들지만 국민 대다수의 삶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이겁니다. 런던은 번쩍이는데 지방은 낡아간다. 금융은 돌아가는데 국민 생활은 팍팍해진다. GDP 숫자는 있어도 내 삶에는 없다. 이건 정책 실패의 누적입니다. 투자, 인프라, 교육, 기술, 산업 고도화. 이걸 꾸준히 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잘 나가던 시절의 적금을 까먹으며 버티게 됩니다. 영국은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긴축의 대가. 국가가 국민을 못 지킨다는 공포. 여기서 영국 정치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 긴축을 한다? 그 자체는 말이 됩니다. 문제는 방식과 강도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한계선까지 깎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느낍니다. 이 나라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의료, 복지, 공공서비스가 흔들리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은 정치적 분열을 낳습니다. 분열은 합의를 못 만듭니다. 합의를 못 만들면 미래 투자를 못 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다섯 번째는
브렉시트 약한 몸에 독주를 들이부은 사건. 영국은 이미 제조업이 약했고 경제의 무게중심이 서비스 금융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유럽과의 연결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선택을 합니다. 브렉시트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약해진 구조를 드러나게 만든 촉매였습니다. 경쟁력을 다시 만들려면 시장 접근성, 인재 유입, 투자 환경, 규제 정합성이 필요한데 영국은 그걸 스스로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래가 없다는 체감으로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영국의 진짜 위기 미래 산업이 없다.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영국은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건가? 금융, 이미 충격을 크게 겪었고 변동성도 큽니다. 부동산, 국민 삶을 더 짓누르고 분열만 키웁니다. 제조업, 이미 크게 약해졌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새 산업을 키우는 것. 그런데 영국의 문제는 못한다가 아니라 정치 사회가 그 합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복지를 늘리자고 하고, 누구는 세금을 깎자고 하고, 누구는 이민을 막자고 하고, 누구는 시장을 더 열자고 하고, 모두 말은 그럴듯한데, 정작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장기 플랜은 흐릿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추락은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는 기회의 상실입니다. 결론 영국은 왜 이렇게 됐나?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추락은 어쩌다 한 번 삐끗이 아니라 제조기술 기반 약화, 생산성 정체, 생활비 충격 임금 체감 악화, 긴축으로 공공 시스템 불신, 브렉시트로 불확실성 확대, 미래 산업 합의 실패, 이 6개가 겹쳐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브랜드로 현재를 버티는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겪게 되는 공통의 경로입니다. IMF 전망표에서 인도가 영국을 앞선다는 장면은 상징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만드는 나라가 결국 위로 올라간다는 것. 이제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영국은 다시 미래를 만드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책에서만 위대한 나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